될 것 같고요. 13학년도 전형 부분입니다. 13학년도에 크게 이제 변하는 것은 여기 아까 뭐 학과 변경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학문 조정 단위와 다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가장 크게 변하는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는 학업 우수자 1, 2, 1, 2로 수시 1차와 2차에 나눠 뽑았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일반 전형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요. 전년도에 일반 전형의 수시 1차에서 면접 중심의 전형인데 사실은 8배수를 선발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10배수로 저희가 늘렸습니다. 그래서 면접 대상자를 좀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늘린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리셨겠지만은 6회 제한, 6회 제한이라는 부분에서 지원율의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감소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해서 우리 대학에서는 좀 학생들한테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그리고 지금 동일대학에서 2번밖에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또 이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면접이나 논술이나 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배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10배수로 늘린 이유는 저희들이 수시에 전년도에 보니까 거의 20대 1, 뭐 25대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배수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그런 취지에서 좀 배수를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범대도 5배수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면접 60에 학생부 40인데 이번에 다시 새로 생긴 게 이 교과 우선 선발, 즉 내신으로 해서 저희가 30%를 미리 우선 선발을 합니다. 그랬는데 아까 김동현 선생님이 발표하신 거 보니까 이 내신 중심 전형에 또 인기가 없다고 아랫부분에 걸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 이 부분은 요 지원자 중에서 학생부 좋은 학생을 먼저 뽑고 그 학생들은 면접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예, 면접을 보지 않고 저희가 70%만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면접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시 2차에서는 논술 중심 전형입니다. 논술 중심. 크게 변한 것은 전년도에는 수시 2차에 논술 중심에서도 1단계 학생부로 선발을 했습니다. 똑같이 8배수 선발했는데 이번에는 배수를 없앴습니다. 배수를 없애고 그냥 일괄 합산으로 논술 60%, 학생부 40%로 저희가 선발합니다. 그러면서 인원을 축소를 했습니다. 모집 인원을 축소하는 대신에 배수를 없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수시 1차에는 면접 중심 전형, 그다음 수시 2차에서는 논술 중심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중심 전형에서는 학생부 100%로 1단계를 10배수 선발하게 되고요. 논술 중심 전형에서는 학생부 100% 단계별 선발이 아니고 일괄 선발 전형이다 라는 부분이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시에 전년도보다 인원을 저희가 늘려서 60%, 약 한 59.1%인데 1,400명 정도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전형들은 이제 추가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없는 전형 중에 창업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창업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요. 4명을 선발합니다. 요 창업 특기자는 발명, 특허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이런 학생을 이제 뽑는 이유는 우리 대학에서 이제 창직 캠퍼스라고 해서 지금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먼저 뽑아서 그 프로그램 속으로
저희들이 같이 학문 연계를 시켜서 결국에는 졸업할 때 창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업 특기자 4명을 저희가 선발하는데 그 학생들은 면접과 실적으로만 저희가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면접 부분입니다. 면접은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접은 우리 대학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문제입니다. 국어 영어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교과 수준에서 국어와 영어 문제를 저희가 출제해서 학생이 30분간 준비 시간을 갖게 됩니다. 30분 준비 시간을 갖고요. 준비한 내용을 들고 연습장에 자기가 쓸 수 있는 저희가 연습지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연습지를 들고 면접위원, 2인의 면접위원 앞에 가서 답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답만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답을 이야기하면 돼요. 그럼 당연히 풀이 과정도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풀이 과정 속에서 점수 배점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일단 정답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를 풀고 나서 학생이 그 앞에 가서 답변을 한다라고 보시면 우리 대학교 면접을 가장 잘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자연계열은 국어 대신에 수학입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이 결국에는 자연계열의 포인트고요. 근데 점수 배점은 국어가 더 높고 수학이 더 높습니다. 즉 계열에 해당하는 교과 점수가 더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국어 수학이 전년도 같으면 60점, 영어가 40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입시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별자리도 국어 지문에서 다 출제가 되고 수학도 결국에는 교과서 범주 내에서 수학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출제된 걸 보니까 영어 교과서에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학생들의 어휘가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사 자료나 타임지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새로 문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어는 다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활용합니다. 특히 전문 용어의 단어가 나올 경우에는 친절하게 주까지 달아줘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 있게 와서 준비만 충분히 30분 동안 할 수 있으면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특기자들은 별도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해당 특기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간단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특별히 영어 수학이다, 영어 국어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논술입니다. 논술. 너무 많은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당연히 수시 2차에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는 수시 1차와 2차를 그동안은 별도로 접수를 했습니다. 수시 2차를 수능 끝나고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입학 사정관 전형은 8월 중순에 이제 접수를 시작하게 될 것 같고요. 일반 전형은 수시 1차와 2차를 동시에 접수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게 이제 9월 6일인가 8월 8일부터 저희가 접수를 하는데 수시 1, 2차를 동시 접수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지원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논술 부분은 인문이나 자연이나 통합 교과형입니다. 특정 교과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통합 교과형의 지문 형태로 출제가 되고 다른 대학보다 시간이 좀 깁니다. 120분. 120분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항별로 뭐 글자 수 제한은 없는데 저희가 자연계열에서 수리 2문제, 일반과학 1문제를 내다 보니까 글자 수 제한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통상 보면 일반과학의 이제 한 문제도 소문제 같은 걸로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물, 뭐 지구과학, 물리 특정 과목을 지정해서 출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전반적인 일반 과학에서 출제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논술 볼 때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인적성 문제도 한 문제가 더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간단한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건 뭐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교직하는데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간단한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라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논술도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PDF 파일이나 이런 걸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 가이드북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합격자들 면접 중심 전형, 논술 중심 전형의 평균과 최저 부분입니다. 아마 자료집에 있을 텐데요. 계열별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다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논술고사 보면은 최저가 67, 최고는 100점도 있습니다. 평균은 82점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67점 부분은 거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 아니면 지원자가 이때 당시는 교과로 100%를 저희가 100%로 선발을 8배수하고 이제 논술을 보는 형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8배수에서 결시가 늘어나면 대학에서는 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아무리 자연계열이 평균이 이제 51점인데 36점도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죽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논술 평가지를 재작년에 한번 봤었는데 한 문제만 정확하게 쓰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문제만. 이게 문항별로 배점이 다릅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 문항별 배점이 다르고 인문계열도 물론 배점이 이제 소문항에는 배점이 주어지는데 큰 거 하나만 딱 확실하게 쓰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결시 안 하고. 그런 학생이 아마 이 학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한 거.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운이 많이 이제 따르고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 보면은 대충 한 2등급, 2.3등급 정도 되는데 이 3등급이나 2점 한 중반대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면접 부분은 자신 있어 하는 학생들입니다. 이 면접과 논술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면접도 잘 하는 경향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내신 좋다고 해서 논술을 잘하는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논술은 나름 준비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성은 천안입니다. 천안. 적성은 천안이고 죽전에서 시행하지 않고요. 천안에서 시행하는데
적성고사는 사지선다형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들이 가장 지원율을 높이는데 성공적인 작품이 이 적성이라고 하죠. 한 예로 우리 대학교는 죽전 캠퍼스는 끝까지 적성을 안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4년, 5년 전에 이제 일이 오다 보니까 인근의 대학, 두 개 대학이 적성고사로 돌더라고요. 저희는 계속 면접을 보는데, 그래서, 우리 대학하고 수원에 있는 대학은 계속 면접 쪽으로 이제 가고 있죠. 그런데 성남에 있는 대학하고 옆에 대학은 적성으로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으로 같이 경쟁을 하면 아무래도 지원율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떨어지니까 결국에 이제 적성으로 가는데 뭐 대박은 나는 것 같아요. 적성고사가. 그런데 우리 대학교는 그 대박을 쫓지 않고 죽전 캠퍼스는 정말 우리 대학교에 맞는 면접 방식으로 선발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해서 면접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는 전년도부터 적성고사로 돌아섰습니다. 그 부분은 천안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적성고사를 보는데 단국대학교만 면접을 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원율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천안이 이제 적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인근 대학들이 좀 하소연을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사지선다 객관식이고 우리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 홈페이지에 전년도에 이제 게시를 해놨고요. 문제를. 그리고 가이드를 아마 시험 보기 전에 미리 게시를 해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적성고사를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도 크게 무리 없이 수시 1차, 2차에 다 적성으로 천안은 실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부분인데 학생부 부분은 뭐 똑같습니다. 우리 대학은 4개 교과,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한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뭐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예체능 계열만 과학에서 사회로 저희가 3개 교과, 국어, 영어, 사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변한 부분이 바로 이 내신 등급입니다. 내신 등급. 정시와 수시를 동일하게 저희가 2점 격차로 두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7, 8, 9등급은 10점, 20점, 그 다음에 30점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7, 8, 9등급은 만약에 지원을 한다라면 수능 100%로 지원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등급까지는 저희가 내신의 폭을 2점 차로 수시와 정시 동일하게, 전년도에는 수시만 2점 차로 뒀었습니다. 정시는 5점 했었는데 이번에 동일하게 2점 차로 두고 있다. 대신에 입학 사정관 전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입학 사정관 전형이 다 2점 차로 뒀는데요. 내신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저희들이 좀 계열별로 재조정을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특정 교과만 이제 반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의 급간차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입학 사정관 전형은 여기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 수시부터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수시부터 고민하셔야 되니까 정시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할 모집한다라는 거. 사범대가 분할 모집하고 국제학부의 국제경영학이 분할 모집한다는 부분. 전년도에 국제학부는
나군에서만 선발했었습니다. 수능 100%로만. 그런데 올해부터는 분할 모집을 국제학부, 국제경영학과, 사범계열까지 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분할 모집한다는 거고, 뭐 수능 성적은 100분위로 똑같이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3+2라는 것은 탐구 영역을 이제 두 과목 반영한다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소별 반영 비율은 정리하자면 인문계열은 저희들이 나다군 다 분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그런데 나군에서는 수능 100%로, 다군에서는 수능 70%, 학생부 30%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영어와 국어에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씩 보시면 영어와 언어가 30%입니다. 대신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영어가 50%입니다. 50%. 아무래도 저희가 원어민 수업이 있고 거의 강의의 모든 부분들이 다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외국어 성적을 좀 영어를 높였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영어와 수학 쪽에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영어와 수학 쪽이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진학지도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100분위 점수의 10%에 해당하는 가중치, 이건 수리 가를 선택한 학생들입니다. 즉, 그 학생이 90점을 100분위 점수를 맞았다 하면 수리 가를 선택해서 90점을 맞으면 저희들이 플러스 9점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99점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100분위 점수의 10%를 가산점을 주는데 거의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제 물수능이어가지고 조금 작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 이 100%, 이 100분위의 10%가 크게 작용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의 공대가 조금 점수가 높아진 이유도 그 전까지는 저희는 이 공대 같은 경우 자연계열 거의 수리 가형만 반영을 했었는데 일부 공대들이 이렇게 이제 나형을 풀면서 아까 100분위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여기 보시면은 수학교육과 그 다음에 나머지 공대 화공과와 파이버 스텝을 제외한 나머지 공대는 아직도 수리 가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대학이 좀 차별화된 어떠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거의 지금 뭐 추세들이 다 공대까지 다 수리 나형을 다 푸는 형태인데 우리 대학에서는 일부에서만 지금 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일반 학생들 전형이고요.